6월 말 기준으로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41%니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을 매도하거나 지분을 줄일 때는 애플이 비싸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버핏은 애플의 적정 주가가 아직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2분기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일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위 종목들, 특별히 이제 신규 매수 종목, 그리고 뭐 추가로 매수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분기마다 발표하며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6월 31일,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내역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41%니까 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적인 수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반대로 떨어지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애플을 매도하거나 지분을 줄일 때는 애플이 비싸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버핏은 애플의 주가가 아직은 적정하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등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회사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다 이제 식음료품 관련된 회사들인데요. 오늘은 신규로 매수한 기업 한 기업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상위에 5개 있는 기업, 요 5개 기업의 현재 데이터로 보는 투자 매력 점수하고 적정 주가 레벨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듀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지분을 좀 줄인 것들이고요. 보면 이제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크로거, 여기 이제 식료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분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 기업들은 요 포트폴리오 비중 상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진 않는데, 새로운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나와서 그 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기업은 그 오가논&코 또는 오가논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가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짧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6월 3일부터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부터 그려져 있는데 이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서 분사한 여성 질환과 관련된,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제약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기존의 머크에서 이제 분사를 하게 됐는데, 버핏은 원래 이 머크라는 주식을 많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1788만 주가 있었는데 6월 말 기준으로는 915만 주니까 약 870만 주, 거의 절반 정도 강화량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핏은 머크 주식은 한 분기 동안 주식을 상당히 많이 처분하면서 줄였다라고 알 수 있겠고, 반대로 이렇게 신규로 지금 등록한 기업이 바로 이 오가논이라고 하는 회사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 수는 155만 주고 평균 매수가는 33달러, 요 지금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저희가 기업이 새로 신규 상장해서 분할되면서 신규 상장해서 6월 3일 날 거래가 됐고, 그 이하에서 계속 거래되다가 요번에 지금 실적도 발표하고 또 지분 관련된 내역들이 나오면서 버핏의 신규 매수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규 매수 종목이라기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원래 갖고 있는 머크 주식에서 분사하면서 받은 주식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즉 머크 주식 한 주당 오가논 주식을 0.1주를 배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회사 주식을 1,500만 주를 갖고 있었다. 그럼 150만 주의 오가논 주식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주주가 만약에 머크라는 주식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아마 계좌에 0.1주, 한 주당 0.1주의 오가논 주식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하고 분사되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주식 수로 이제 뉴 바이로 찍히긴 했습니다만 155만 주라는 얘기는 추정컨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지고 있던 1,550만 주에 대한 10%,
그러니까 155만 주를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없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뉴바이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저거보다 적게 받았는데 더 샀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밝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확인은 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로서는 머크 주식을 가지고 저희가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이제 33달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신규로 보유했는데 다음 분기에 이 주식을 만약에 애드해서 주식을 더 샀다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어쨌든 버핏은 머크 주식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오가논이라는 회사는 신규로 보유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분기 정도 지나야 더 살지 안 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 기업 자체의 시가총액과 이익을 좀 발라서 과연 저평가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가논&코라고 하는 오가논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크에서 분사한 여성 질환 전문 이제 의료품이나 뭐 의약품이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80억 달러, 네, 순이익이 20억 달러, 마진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33%, 순이익률이 26%니까 뭐 꽤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원래 분사되기 전에 있던 포함되어 있는 회사 머크에서 보면 머크는 매출액이 480억 달러고 순이익이 70억 달러인데요. 요 기준으로 보면 머크는 영업이익률이 16%, 순이익률이 14.7%예요. 근데 분사한 오가논이라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33%가 26%니까 수익성은 훨씬 더 좋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훨씬 적지만 당연히 수익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작은 회사가 하나 분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가논이라는 회사는 좀 눈여겨보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들 추이 뭐 이런 것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가논이 최근에 이렇게 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논이 2분기 최근 실적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8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15.9억 달러, 16억 달러 정도로 했고 순이익이 4.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1.7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고요. 분기 주당 순이익을 1.7달러 정도로 했으니까 연간으로 보면 한 6.8달러에서 7달러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7달러인데 주가가 30달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면 굉장히 싸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뭐 제약주들이 PER이 대략 한 20배에서 30배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이 회사가 현재의 매출액,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수준을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다른 제약주에 비하면 좀 낮게 거래되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 뒷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금을 결정했습니다. 머크는 원래 뭐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만은 분사한 회사도 역시 주당 0.28달러고 연간으로 보면 여기 회사들도 뭐 1달러 이상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연간 시가 배당률로 계산하면 3%대 시가 배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만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형태의 매출액을 보면 이 사업 부분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아까 여성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여성 질환과 관련된 부분과 바이오 시밀러 쪽들이 전년 대비해서 19%, 43%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이 가이던스 뭐냐면 회사 측이 제시하는 예상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61억 달러에서 64억 달러 정도. 그래서 기존과 가이던스 언체인지 그러니까 변동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 여기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에비타 마진, 그렇죠? 네, 조정 에비타 마진이 한 36에서 38%니까 마진율로 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높은 편이죠. 그래서 머크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아마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오가논이라는 회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87억 달러입니다. 87억 달러고 PSR이라고 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PSR이라고는 하면 P가 프라이스고요. S는 세일즈예요. 그래서 P, 프라이스랑 세일즈를 비교하는 게 PSR이라고 하는 건데 매출액 대비 몇 배 거래되느냐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7억 달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아까 앞에 가이던스에 나왔죠. 이제 밑에 있는 61억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PSR 기준으로 보면 1.4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PSR을 한번 보면 호라이즌 파마가 9배, 바이오젠이 4.4배, 암제민이 5.5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3.4배,
그다음 분사에 나온 머크가 4배니까 1.4배니까 상당히 낮게 거래되는 거죠. 보통 1.4배 이런 기업들은 유통회사들,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유통회사들이 거래되는 PSR이고 일반적인 제약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냥 저평가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아직 매출액 사이즈가 크진 않기 때문에 더 키워야 되는 부분들은 분기별로 실적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예상 순이익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1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가 올해 이제 가이던스로 보면 추정해보면 이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PER이라는 건 프라이스랑 어닝이잖아요. 이 어닝은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하고 순이익을 비교하는데 프라이스가 87억 달러고, 그쵸? 그 다음에 순이익이 약 16억 달러면 PER이 5.4배. 어떠세요, 느낌이? 되게 싸죠?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20배에서 3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PER이 5.4배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의 PER을 보면 호라이즌 파마가 46배, 바이오젠이 26배, 그 외의 기업들도 대략 한 20배에서 30배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분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현재로서는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기마다 실적을 내고 가이던스를 체킹하면서 성장들이 확인이 되면 훨씬 좀 빠르게 아마 재평가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가논이라는 회사가 버핏이 요번에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신규로 매수한 걸로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머크에서 아마 분산 주식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주식이 바로 이 오가논 앵코, 유일하게 이제 뉴바이로 떴던 기업이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샀던 기업들은 지난 1분기에 저희가 제공했던 영상하고 리스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뭐 크로거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5개 기업, 상위 5개 포트폴리오, 그 기업들의 투자 매력 점수와 적정 주가 부분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상위 5개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위 종목이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결과만 리뷰해드리고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총 41%고요. 평가 금액은 1215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지표는 퍼가 28배, PSR이 7.2배, ROE는 1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85점.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약 5,800개 중에서 327위, 상위 한 5%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5개 항목의 전체적인 항목들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당도 잘 주고, 재무 안전성도 높고, 수익 성장성도 좋고, 현금도 잘 창출하고 있고, 회사의 독점력도 가지고 있는 매우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정 주가의 밴드를 보면 요 빨간색이 현재 주가고 요 파란색 요 음영으로 밴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저평가 고평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에 있는 현재가의 라인이 그 이제 밴드 범위에 있는 이제 상단에 도달하면 좀 고평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있거나 하단을 밑으로 가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는 현재 주가가 요 적정 주가 밴드 위에 있으니까 고평가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저평가. 요 시점은 매우 저평가. 그래서 요 시점 이후 2012년, 그러니까 2021년도 5월달 요때가 아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 시점이었죠. 그 위에 주가가 올라서 지금 대략 뭐 한 15%에서 한 20% 가까이 이미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적정 주가에 비하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버핏이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 중에 하나죠. 금융주 많이 가지고 있고 식료품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주는 애플 왕창 가지고 있고 아마존을 일부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 BAC가 티커고요. 포트 비중은 14.2%, 평가 금액, 투자하고 있는 평가 금액은 416억 달러입니다. 퍼가 13.3배, PSR은 4.1배, ROE는 9.6%. 전체적으로 보면 71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서. 전월 대비 12점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상당히 안 좋아졌다가 금융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실적들이 회복이 되고 턴하면서 금융주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바로 이 전월 대비 평가 점수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아졌고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보시면 요때 시점 있죠. 2020년도에서 연말까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시점이고 지금은 올라와서 요 시점은 또 고평가죠. 이렇게 해서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고평가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약간 떨어졌지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적정 주가 밴드가 다시 상향된 거죠.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가격대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카드 회사로 잘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뭐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고 포트 비중은 8.5%고요. PER이 18.7배, PSR은 3.5배, 그리고 ROE는 29.6%, 고수익을 여전히 뭐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86점이고 상위 5%에 들어갑니다.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매우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은 가격이 맞으면 그냥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 항목들을 보면 어느 하나 빠질 거 없이 상당히 우량하게 평가받고 있고요. 적정 주가 밴드를 보면 지금 요 파란색 라인들이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이렇게 상당히 높은 요런 가격들은 좀 비싸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시점은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적정가 근처에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요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는 뜻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155달러, 지금은 이제 155달러보다 높으니까 165달러인데 155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뭐 이런 밴드 차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기업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뭐 워렌 버핏이 워낙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또 본인의 장수 비격을 코카콜라라고 말할 정도로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한 기업인데요. 포트 비중은 지금 7.3%고 퍼가 30배, PSR이 6.8배, ROE는 한 40% 정도 됩니다. 대신 전체적인 이런 종목 진단 그 투자 매력 점수를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요 배당도 좋고 안전성도 뭐 무난하고 독점력도 괜찮고 현금 창출력도 매우 좋지만 딱 한 가지 아쉽다 그러면 이 수익 성장성이 지금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에서 점수를 납다 보니까 현재는 전체 100점 만점에 67점. 그래서 코카콜라도 사업 부문 매각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들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수익성들이 사업성들이 그 성장성들이 조금 더 회복이 돼야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수익도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주가도 오르겠지만 큰 폭의 상승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 보시면 뭐 1년 전이나 지금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 구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장성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 또 성장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크래프트 하인즈인데요.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회사는 이제 포트 비중이 4.5% 정도 하고 있고 PER이 21배, PSR이 1.8배. ROE가 4.3%, 상당히 낮죠. ROE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지금 낮은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ROE가 좀 버핏의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서 과연 이 기업을 버핏이 계속 장기 투자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아까 코카콜라에 비하면 좀 더 안 좋죠. 코카콜라는 안전성, 배당성, 현금 창출력도 좋고 요 독점력 관련해서도 좋았지만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도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쪼그라들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쪼그라들어 있어서 성장성과 독점력이 상당히 지금 훼손되고 있어서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투자 지표 밴드를 보면 이제 적정 주가 밴드가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요 밑에 요런 때가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겠죠.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늘어나면서 저평가 구간이긴 한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상당히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 대한 성장성이 낮고 그 다음에 독점력이 낮다는 거는 이러한 수익성을 얼마나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자신 있게 사서 뭔가 매매가 되거나 뭔가 수요가 몰리거나 지금 이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추이이기 때문에 식료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원가가 인상이 되면 수익성이 조금 안 좋지만 그 가격 인상된 원가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다가 대부분 인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라면 가격들 전부 다 인상한다고 발표했고요. 그 외에 뭐 참치 가격이라든지 식용유 가격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렇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식료품 업체들은 나중에 그것들을 전가하면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버핏이 올해 2분기에 신규로 보유하게 된 기업 하나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상위 5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 관련된 정보들, 뉴스들, 그 다음 실적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